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변함없이 진실을 추구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소동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대책도 계획도 없이 지르다 국민들을 혼란케 했을 뿐입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빅픽처가 있겠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업하는 전공인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항목이 들어간 계엄 포고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북 세력 척결을 위해 결심을 했다고 해놓고 웬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의료인들을 비국민으로 간주한 사태를 아주 잘 설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아침 안혜리의 직격 인터뷰입니다. 의정 갈등의 선봉에선 사직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2월에 업무 개시 명령에 의한 면허 박탈과 사법 처리와 같은 겁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계엄의 공포를 겪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든 국민의힘 주도 여야 의정협의체 등 정부 쪽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대화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2시간 넘게 뭐가 문제인지 설명했더니 살짝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끝내 정책은 수정할 수 없고 2,000명 증원도 정부가 잘 준비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 했습니다. 6월에 만난 장상윤 서해수석,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9월을 넘기면 전공의, 의대생 없는 의료 대란이 내년에도 이어질 텐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구체적 답변 대신 그렇게 될 리 없다. 우리가 플랜 B, C 없이 일할 것 같으냐고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을 총대 메고 할 용기가 없어 의사 때리기로 여론몰이를 했을 뿐이라면서 한마디로 청만했던 사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등 관료들은 합세하여 잘못된 사실이나 단편적 숫자, 연봉 몇 억 운운하는 자극적 숫자 몇 개로 국민을 오도하고 의사 악마와 함께 전공의를 계속 때려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아무 요구 없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연일 언론을 도배했으며 정부는 2월에서 8월까지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사비판 광고로 120억 원을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매체 같은 수단이 없는 전공의들은 당하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심은 돈이라면서 정말 의료개혁을 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쏟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게 건보료 인상 등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가 외국엔 손을 안 댄 채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 명목으로 의료 대란 이후 8월까지 쓴 돈만 해도 2조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보료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대신 돈은 더 안 쓰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돈을 쓰지 않고 의사를 쥐어짜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필수 의료 붕괴와 비급여 팽창과 같은 의료 현장 왜곡이 심각해진 것인데 그걸 가속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냐고 박단 위원장은 반문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도 문제라면서 가령 상급 종합병원들은 장비는 비싼데 수가는 터무니없이 낮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충분히 뽑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전공의 생활을 견디고 전문의를 따도 일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장 수술하고 싶어 흉부외과 갔는데 전문의 따고 로컬 개원의 시장에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해야 한다면 누가 선뜻 흉부외과를 지원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뽑을 수 없는 구조가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의 한 요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9일 마감한 내년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 흉부외과 지원율은 3%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수 의료 위기는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소아과를 안 가서 벌어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장애물을 없애주는 게 먼저인데 정부가 립 서비스하듯 나열을 했지만 정작 실현 가능한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패키지안을 보면 필수 의료 수가 인상에 5년간 10조 원 투입이 사실상 전부라면서 대한민국 의료비가 연 200조 원인데 고작 1%로 필수 의료를 어떻게 살리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소송 리스크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에게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해 12월 있었다고 합니다. 신장병을 앓던 환자는 응급실 찾기 이틀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응급실에 왔으나 점차 의식을 잃어가 의료진이 삽관을 했고 뇌 손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불필요한 삽관에다 주의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의료진이나 교수들은 최선을 다한 교과서적 진료였다면서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 배상하라고 하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박단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발표를 계기로 자신의 선택이 맞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다면서 수가 정상화나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구체적 해결 방안 없이 인턴 1년을 2년으로 하는 등 의사를 더 쥐어짜는 방향이라 더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공의는 기성 의사 집단보다 순수하다면서 어려워도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필수 의료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전문의를 따도 좋아하는 일을 하기 어렵다는 암담한 현실을 정부가 강하게 주입해준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따고도 미용 등 다른 과 일반의로 빠진 사람들을 돈만 줬는다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들도 만약 소아과, 산부인과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분명 그 과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안 쓰는 의료개혁은 사기라는 이 인터뷰 기사는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